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내분에 휩싸여서 제대로 된 당대표의 리더십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늘 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유감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전화를 직접 걸었는데 그걸 녹음해서 그 녹취록이 기자들에게 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의 통화에서 저거 곧 정리된다, 윤석열을 곧 치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했습니다. 자, 원희룡 전 지사와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이 오죽했으면 이 내용을 폭로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준석 대표발 분란이 국민의힘을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 당 게시판은 이준석 사퇴하라는 이런 당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은 지난주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조차 못했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대표였습니다. 자, 반면 윤석열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여기에 윤석열까지 입을 열면 이준석을 비판하게 되면 당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한다는 비전 발표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갈등을 봉합한 쪽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방금 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윤석열과 이준석의 행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1위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폭 하락해서 40% 지지율이 깨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좋은 찬스에서 당대표 잘못 만나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이 악법이 국회 문체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통과된 뒤에야 피켓 들고 전부 다 복도에 나와서 흉내만 냈습니다. 이게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입니다. 물론 피켓 들고 이 복도에서 시위하고 이런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논리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 전에 뭐 했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목소리, 박대출 의원 목소리는 좀 들립니다만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대응을 했습니까? 자, 그래서인지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지난주 실망했다는 표시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부진 당내 분란, 이 노마크 찬스에 문재인 비판도 못하고 당내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윤석열이 세니까 홍준표, 유승민 등을 물어뜯기만 하고 이런 풍경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풍경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폭락하고 이준석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급락했던 전주에 이어 소폭 동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폭락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에는 완전히 내홍격화로 급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1위를 지켜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강구도는 계속됐습니다. 자,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0일, 21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9.5%입니다. 40%대가 밑으로 추락한 겁니다. 자, 40% 선이 깨졌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좀 쭉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 부정평가는 57.2%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1.3%,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3.6%포인트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31.3%인데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은 0.1%포인트 하락했는데 국민의힘은 3.6%포인트 폭락을 했습니다. 이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다고 보면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원희룡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이준석이가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이준석과 원희룡의 갈등으로 지난주는 날 새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이준석과 원희룡의 갈등, 이준석과 김재원의 갈등, 이준석과 안철수의 갈등, 이준석은 정말 싸움 땅인지 늘 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버텼다는 겁니다. 이준석의 국민의힘이 이렇게 폭락했으면 윤석열도 폭락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었더니 윤석열 29.8 1등입니다. 1등을 방어했습니다. 이재명 26.8 2등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할 때 윤석열 전 총장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지만 0.8%포인트 선방한 겁니다. 이준석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역시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싸리판에 이준석이 국민의힘이 폭락하는 판에 윤석열이 겨우 0.8%포인트 하락해서 1위를 방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자, 3등은 이낙연 12.4%, 홍준표 4등 8.4%. 자, 이걸 보면 지금 최재형이나 유승민은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강 구도는 점점 더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재명 하는 걸 보면 정말 폭락할 것 같은데 견딥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거 아니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폭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이재명이 부족한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 지지자들은 이제 점점 더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개과천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과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에서 손을 떼고 뒤로 좀 물러나서 좀 조용히 있고 말 좀 줄이고 정홍원 전 총리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26일부터 임명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무게중심을 잡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